제가 생각하는 아메이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하나 바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이에서 멀어지지 않고 바짝 다가서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신다면 정말 성공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주제로 할까 하다가 슬기로운 은퇴 준비, 아메이와 함께 하는 이 주제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살아 계실 것 같긴 하시죠? 예, 그게 이제 오늘의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점검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아메이를 알아보기 이전에. 이제 지금 뭐 다시 또 코로나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겪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코로나고, 애프터 코로나와 비포 코로나로 이렇게 나뉠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는데, 이 세계 미래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매년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64개국 4,500명이나 되는데 일반인이 아니고요. 아주 각계 전문가분들, 학자분들, 기업인, 큰 사업을 일구신 기업인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모여서 무려 4,500분이 모여서 집필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우리나라와 너무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사무실이 사라지고 재택근무를 할 거라고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코로나 기간에 많이 하셨죠? 주변에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점점 이렇게 대인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어떤 하는 업무가 이제 사라질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도 영원히 재택근무를 이제 지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5년에서 10년 이내 전 직원의 50% 정도는 다 재택으로 돌릴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오피스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런 전 직원 재택근무를 또 선언한 회사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솔직히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재택으로 넘어간 분들 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재테크 수단이 하나가 있죠. 부동산이라는 거 있는데, 이 재택근무하게 되면 이분은 로버트 제임스라고 해서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재택근무가 되면 도심에 집을 얻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 집값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자산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동산인데, 그게 한꺼번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또 다 내 돈이면, 내 돈으로 산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이 책에 되어 있냐면, 대학 교육이 이제 바뀌고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너무 밀접한 내용들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입시죠. 정말 뭐 의대생이 늘어났다, 뭐 지금 뭐 의료 공백이 어쩌니 해도 의대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죠? 전문직 그런 걸로 이제 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이 책에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대학은 다 사장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진짜 저도 대학생 딸이 이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4년제 대학 85%, 저희 딸도 여기 해당이 되네요. 1학기 수업을 전체 다 온라인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그리고 녹화해서 하는 강의도 많았거든요. 근데 등록금을 조금 받았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녹화한 걸 또 돌리고 하는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때 교수들의 그런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약간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저도 같이 듣거든요. 수업을 하면 고등학생 딸 하나랑 대학생 딸 하나 옆에다 놓고 그 강의하는 거 들으면 그 선생님의 그 수준이 딱 나와요. 아, 이 선생님은 공부하는 선생님. 진짜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는 선생님. 정말 공부 안 하시는구나, 평소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런 걸 꺼려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마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이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졸업장을, 이런 얘기를 이제 대학교에서는 그러죠. 그래도 대학은 졸업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쿨해요. 돈 주고 하겠다는 회사에서 필요 없대. 가보니까 새로 다시 배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취업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공부로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MB 그리고 해봤자 그게 실제로 실무에 쓰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K무크라는 이런 사이트 이게 있는데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세계적인 석학들이 자기 강의를 무료로 오픈해요. 솔직히 이런 거 하려면 저 유학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듣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걸 다 무료로, 이제 공유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격 교육 이제 플랫폼 여기서 하시면 세계적 수준의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고요. 가격은 거의 무료거나 엄청나게 저렴을 해서 도대체 그 대학에서 가르친 수준의 그런 내용이 왜 필요한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게 이제 무료로 오픈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서는 IT 지원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 전문 자격증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따면 그 딴 전문 자격증에 따라서 연봉 당신은 얼마를 받게 된다는 걸 아예 제시를 해서 그걸 따기만 하면 그 연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꼭 보내야 될까요? 4년 동안. 제가 요번에 이제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제 엄마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 하고 봤는데 44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8번 내잖아요. 그죠? 4년. 맞나요? 네, 4년이면. 곱해보면 이 금액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준이 그럼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전문적인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일자리도 이제 변화하겠죠. 이 책에 또 일자리 변화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회의 같은 것은 이제 줄고 화상회의로 다 전환한다고. 이런 건 아마 TV를 통해서 드라마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면 홀로그램 같은 걸로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막 대화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셨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화상회의 기술이 굉장히 개선이 돼서 이제 기업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인 빼고요. 요즘에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주던 임원급들이 이제 이코노미를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리고 가치를 두지 않는데요. 거기 가서 뭔가를 하는 걸. 그리고 이제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일상들, 백화점, 마트, 이런 거 요즘 다 온라인으로 사시죠? 저도 마트를 언제 마지막으로 가본지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다 온라인으로 사고 있고요. 영화나 공연, 스포츠도 이제 직격탄을 맞았었죠. 다시 살아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좀 파묘도 봤었고 뭐 영화를 몇 편 봤는데 이제 무료표가 생겨서요. 근데 보니까 정말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저랑 뭐 저의 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제가 대관을 한 것처럼 정말 사양새로 접어들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몸으로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것이 OTT 정말 다 많이 깔아놓으셨죠. 집에 하나 정도는 다 구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 왓챠, 그다음에 티빙 이런 거 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TV 화질과 화장품 회사 간의 경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TV 화질이 너무 좋아서 연예인들이 웬만큼 커버하지 않으면 진짜 오돌도돌한 그 요철이 다 보여거든요. 모공이랑 정말 그 메이크업 기술과 이 브라운 간의 싸움이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오디오도 집에 보시면 요새는 진짜 정말 큰 TV를 사셔서 영화관처럼 사운드 다 갖춰 놓으시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은 어디 모여서 왜냐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집합 공간에 있다가 어떤 거에 감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유 자체가 환경오염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문명 속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박쥐의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살 곳을 잃어서 문명에 가까이 오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매개 동물을 통해서 저희한테로 이제 옮아왔는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이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다른 전염병, 제3의 전염병, 제4의 전염병이 계속 이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빙하가 막 녹고 있는 거 아시죠? 기후이변 때문에. 근데 그 빙하가 수만 년 전에 얼어있던 건데 그 안에
옛날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있었대요. 꽝꽝 얼어있다가 그 물과 함께 해동이 되면서 저희한테 이제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른다는 거. 정말 개인 면역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뭐 이런 것들. 이제 화석 연료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의 주요 내용이었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긱 이코노미. 많이 들어보셨죠? 긱 이코노미는 뭐냐면 진짜 우리 말로 하면 알바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또 고정적으로 어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간제로 이렇게 투입이 돼서 일을 하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MZ세대 같은 거 직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 이렇게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심지어 그렇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취직을 해도 그 있잖아요. 공무원 조직의 약간 좀 과거에 그런 관료주의에 굉장히 해서 30% 정도는 바로 사표를 낸다고 해요. 그렇게 어렵게 합격을 하고도. 그래서 그만큼 되게 자유분방한 세대와 이제 이 시대가 맞물리면서 긱 이코노미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봐야겠죠. 진짜 전 세계 1위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죠. 한국의 출생률, 선진국 평균 출생률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 너무 많지 않나요? 2070년이 되면 65세 고령 인구가 이렇게나 많아지실 거예요. 두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지 않죠.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0.76명, 이제 0.7로 내려가고 있는데, 바뀌었네요. 예전에만 해도 보이시죠? 1.23명이었는데도 이렇게 약간 막 꼴찌라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낳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어렵게. 양육비가 전 세계 1위래요, 대한민국이. OECD 고령화 1위, 출산율 최하위. 그런데 부양인구 문제는 매우 심각. 이런 이제 결과를 갖고 있고, 아이들한테 이제 출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솔직히 거의 열에 9은 안 난다 그래요. 저도 딸이 둘인데, 제가 물어보면 아이들이 둘 다 부정적이거든요. 실제로, 제 사촌 언니가 중학교 가정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또 신앙도 되게 두텁고 해가지고 아이를 3명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 시간이니까 또 그런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이제 여학교 나면 이제 남녀공학인데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학폭위가 열릴 뻔했대요. 아이들이 당신이 뭔데 애를 낳아라 마라 하라는 요즘 애들이 그래요. 무섭죠. 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키워줄 것도 아닌데 왜 감히 나한테 애를 낳아라 마라 이거는 인권 침해다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미래를.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미래가 없다 이런 이제 시리즈로 계속되는 이제 그리고 내 아이도 숫자 색깔 바꾸기는 틀렸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절망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이제 어떤 희망도 갖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이제 추이는 점점 내려가고 굉장히 급감하는 게 보이시죠? 학급별 이제 학생 수.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한 60명에 가까운 애들이 빽빽하게 들어앉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가면 진짜 너무 책걸상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생은 이제 30만 명도 못 미치는 이제 현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일 지구에서 빨리 사라질 거라고 이제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은 행복하고 잘 사실까 봤을 때, 정말 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하고 있는 게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안 사셔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셔서 일하시는 노인 취업률도 한국이 1위예요, 또. 한국은 1위를 너무 좋아하죠. 근데 또 자살률도 OECD 1위예요. 왜 자살하실까요? 경제적인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진짜 노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이런 노후를 맞이하고 계시다. 그리고 은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봤대요. 어떤 말이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말을 했대요. 자유, 즐거움, 스트레스 없는 삶, 성취, 기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외롭고 타인에게 의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고 이제 하나 좋은 거는 그냥 그래도 자유롭다. 어디 매여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너무 오래 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적절하냐 했더니 이제 30대부터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 30, 40대죠. 그래서 결국은 4말 5초라는 이제 말이 있어요. 40대부터는 무조건 은퇴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는 나이. 왜냐면 요 적자로 전환되는 요 노란 구간이 오기 전에 요때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2024년 소득 얼마나 벌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통계인데요. 보시면 3인 가구, 본인 이제 가구원 수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중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거의 이제 600 정도를 버셔야 되는데, 이 NH투자증권에서 은퇴를 70.7세로 봤고요. 월 생활비를 522만 원으로 잡았대요.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이제 한 가구당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상위 1%가 오른쪽 동그라미고요. 왼쪽은 그냥 전체 가구인데 상위 1% 한번 보실래요? 여기 참고로 이 회색 부분 있죠? 잘 안 보이시지만 거의 없어요. 회색 부분은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부분인데 이게 상위 1%는 없어요. 잘 되어 있다, 매우 잘 되어 있다에 대한 답을 많이 했고요. 보통 잘 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 가구를 보면 안 하고 있다가 거의 반 정도 되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노후 준비가 왜 선택에는 필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2015년 타임지거든요. 근데 그 2015년도 한참 전이죠. 벌써 10년에 가까운데 이때 이 표지에 나온 이 아이 벌써 10살이 되어 있겠네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몇 살을 산다고요? 142세를 살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타임지에. 이런 자녀, 요때 2015년생 자녀 갖고 있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몇 살까지 살까요?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인구 그래프인데 아래가 없어요. 아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부양할 아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노후 준비는요? 우리가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양보다 이제 질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질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진짜 배고픈 가난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지 못하는 거에 사람들은 분해해요. 특히 애들이.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인스타 안에는 불행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괜히 자기 자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불행을 느낀다는 거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도 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현실과 이상을 봤을 때 중산층의 이제 현실은 이게 진짜 현실이죠. 월 평균 624만 원 이 정도 소비를 하고 보통 부채는 5억 미만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나는 중위권이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갖고 있고 조금 이런 분들이 이거는 네이버에서 많이 보셨죠? 이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중산층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하시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중산층이에요. 여러분들은 중산층이신가요? 이상이신가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부채 없이 소유예요. 부채 없이 소유. 자동차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수령. 잔고 1억 이상. 이게 정말 평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중산층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에서 사회 문제를 냈는데 유일하게 주관식이 딱 한 문제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특징을 쓰시오예요. 그냥 답은 뭐였을까요?
빈익빈 부익부 6글자였어요. 정말 이제 80대 20 시대는 훨씬 지났고요. 이제 점점 90대 10, 95에서 이제 99대 1의 시대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거고요. 없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추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계층구분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래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 유지되면 중산층이세요.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서민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나는 하는데도 재산이 줄고 있다라고 하면 빈곤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메이는 자기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엔자벨 시대 말씀을 드렸는데 25년간 경력개발 상담가이신 이제 캐서린 브룩스가 뭐라고 했냐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도 필요하다 이제는. 하나의 잡으로 안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이제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엔잡러라든가 긱 이코노미 아까 말씀드린 부캐, 이제 주캐는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의사면 주캐는 의사죠. 근데 부캐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 가운을 벗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또 하거나 뭐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지. 하지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명함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캐가 개발이 돼야 되고 결국은 제 머릿속에 복잡하더라고요. 직장인 부업을 할까? 재택부업이 있나? 집에서 돈 버는 방법도 없을까? 투잡을 뛸까? 이런 것들. 결국은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점이고요. 많이 보신 거지만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 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기요사키가 세상에는 이렇게 내분면 이외에는 이 내분면 아닌 데서 돈을 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나한테 누군가가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고용하는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인데 이분들도 나 자체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경쟁자가 생기거나 밀리면 좀 문제가 많아지죠. 굉장히 무한 경쟁 구도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여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오른쪽 부분은 기술력, 자본력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오너 영역이 이 위쪽인데 보시면 독보적이죠, 다. 정지영, 빌 게이츠, 백종원, 뭐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기에 속하는데 바로 이 책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이분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대체가 안 되는 자기만의 독보적인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개발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쪽 왼쪽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일을 하시면 이제 비로소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프리덤을 하실 수 있죠.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트럼프. 피터 린치는 제가 찾아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굉장히 유명한 주식 투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구간, 오른쪽은 끝이 있고요. 왼쪽은 근데 인구의 95%가 여기에 매달려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여기 5%밖에 없고 진짜 돈은 95%는 이쪽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을 한번 궁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예요. 뭐가 다르죠? 왼쪽과 오른쪽에 가장 큰 차이를 보세요.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엔잡을 한다면 일단 시대 변화에 유연해야겠죠.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일은 안 되고 계속 평생 지속 가능해야겠죠. 사람한테 일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혹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좁은 우리 한국 땅이 아닌 글로벌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이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 내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더 할 나위 없을 건데 자기 이제 자실현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일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메이라는 사업은 바로 이 두 청년. 굉장히 눈이 맑죠? 저는 이 사진 참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저는 사람은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두 분이 정말 성공을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아시죠? 뭔가, 진짜 미국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도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꿈의 어떤 부푼 단어인데,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건너온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정말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뭐 이런 거 같이 했는데 동업을 하고 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59년도에 함께 우리 이런 슬로건으로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을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확실한 거죠. 하기만 하면.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제 정말 익숙하지만 낯설고 좀 편안한 것 같지만 불편한 아메이라는 회사고요. 아메이는 여기 잘 보시면 아메이가 만든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른 회사랑 정말 아메이를 비교하실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른 회사는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원제를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확장을 했을 때 이분한테 보상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더 나은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장이 되고요. 진짜 여태까지 앞에 옛날에 E와 S의 분면을 보여드렸는데 그쪽이 아닌 정말 다른 성격의 추가 소득을 주겠다라는 걸 약속한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나오셔서 대형마트가 여기 1층에도 있죠? 거기 가시게 되면 그 물건을 산 금액의 0.1% 적립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여기 2층에 있는 이 마트를 쓰시면 최대 35%의 현금 캐시백이 돼요. 이거는 포인트로 주고요. 이거는 캐시로 진짜 내 통장으로 돈으로 들어와요. 바꿔쓸 충분한 이유는 바로 생필품이라는 거고요. 굉장히 좋은 품질인데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고 되게 안전한, 요즘에 가성비를 떠나서 가안비라고 하죠. 안전해야 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내 만족 보증 다 환불을 해드리고요. 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친화적인 제품군이고 포인트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준다는 거죠. 이런 걸 초등학교 아이하고 같이 듣게 하면요. 그 엄마는 갸우뚱거리는데 아이는 다 알아들어요. 아이는 선입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 습관만 바꾸시면 돼요.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시죠. 집에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시는데 생활하시면서 막 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개념의 이제 플랫폼, 회원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일이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이름만 대면 아는 이 회사들도 지금 플랫폼을 깔고 회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혹시 이 게임 아시나요? 부루마블? 저 너무너무 잘했던 게임, 거의 끼고 있었던, 너무너무 잘하고 저는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돈을 싹 다 터는 게 너무 제 특기였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주요 도시가 나와요. 우리 호주 시드니도 있죠. 거기 가면 주사위를 던져서 걸리는데 내가 그 땅에다가 별장 또는 빌딩 또는 호텔을 짓는 거예요. 별장이 제일 싸고요. 호텔이 제일 비싸요. 하면은 그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주사위를 굴려서 내 땅에 주사위가 딱 오는 순간에 거기에 쓰여진 해당하는 돈을 나한테 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돈을 나눠주거든요. 이제 종잣돈을 주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돈을 다 싹쓸이 해올 수 있는 땅 따먹기 같은 건데 저는 이걸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이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메이가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있죠. 생활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주부로서 또 집안 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냥 아메이 제품으로 그냥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바꾸셔서 하시면 다른 마트에서 안 해주는 걸 해줘요. 그냥 소비로 끝났던 그것이 나의 매출로 되면서 이 포인트로 잡히고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캐시로 다시 돌려주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마트 열심히 써주지 말고 내 마트에서 쓰자. 이게 그냥 아메이 컨셉이에요. 이렇게 왼쪽 정말 잘 쭉 가시는 곳이었죠. 근데 저는 진짜 아메이를 알고 나서 저쪽을 거의 안 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식료품 정도?
그런 것도 요새는 이제 쿠팡에서 많이 사는데 똑같은 돈을 양쪽에서 썼다고 했을 때 여기는 정말 많이 주면 0.3인데 아메이는 그냥 나 혼자 소비를 한다 해도 3%부터 시작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35% 현금 캐시백과 함께 에이클릭스 머니라고 해서 실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또 줘요. 결국은 캐시백의 원천을 봤을 때 이 유통과 광고에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제조 공장에서 만든 200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동일하죠. 그때 제품값은. 근데 왜 가격이 여기는 1,000원이고 700원일까요? 유통 단계를 많이 거치면 이분들이 다 중간중간에 유통 마진을 이렇게 드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싸지고 여기는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비싸지는 것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1,000원을 주고 사든 700원을 사고 주든 우리는 그냥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마트로 바꾸셔서 아메이는 R&D 비용을 엄청 들여서 친환경 아주 자연적인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써보고 직거래로 친구한테 알리고 또 싫으면 반품해주고 그냥 직거래 방식을 하면 이 사이에 있는 돈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냐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 중간에 또 있죠. 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해야죠. 유명 연예인들. 전지현은 쓰지도 않는 제품을 앞에다 놓고 미소 한번 지었을 뿐인데 몇 억을 가져가도 되고 저는 매일매일 발라서 너무 효과를 보고 있고 너무 좋아하는 제품을 좋다고 친구한테 말하면 그 돌을 맞아야 되나요? 돈이 아니라 돌을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이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보시면 지금 학교라는 시스템은 부자들한테 충성할 수 있고 소모품처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 돈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을 깨신다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품질과 상관없는 이 800원 이 안에서 내가 부전한 만큼 한 350원 정도를 기금화했다가 그거를 내가 기여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소비자로서는 너무너무 유리하고요. 결국은 돈에 대한 나의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진짜 요람에서 무정까지 쓰시는 이 좋은 생필품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그 한 가지만으로 소득 생활이 이제 소비 생활이 소득 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채워놓지만 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월급 받으시면 막 빠져나가시죠? 여기저기. 근데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돈을 anyway money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나가는 돈이라고 하죠. 통신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활비, 생필품 그것을 내가 바꾸는 걸로도 저 구멍을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지 않게 내가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평생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 수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고요. 아메이 정말 제품. 저는 아메이가 왜 될까요? 하면 제품 때문이라고 저는 진짜 확신을 해요. 저는 정말 제품 찐 애용자거든요. 뉴트리라이트,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아티스트리, 퍼스널 케어, 홈케어, 그다음에 이제 인덕션, 퀸, 엄포홈까지 진짜 너무너무 대단한 제품들이고요. 정말 가치 있는 제품들이에요. 요즘은 싸구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아기를 한두 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싼 거 안 써요. 좋은 거 쓰지. MZ세대요. 정말 알바 3개 내기를 해서 돈을 버는데 좋은 거 1개 사요. 너저분한 거 여러 개 안 사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브랜드는 바로 뉴트리라이트 다 아시죠? 전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약사공론이라고 약사들이 이제 보는 구독하는 어떤 신문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 뉴트라이트가 이제 이런 기사가 실렸죠. 더블X가 DNA 손상을 막아주고 LDL 콜레스테롤 손상도 감소시킨다. 이 말은 약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특히 DNA라는 말을 건강보조식품에 한다. 제약회사에서 이걸 보고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뉴트리아이트 담당 그 본사 직원들이 너네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소송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확인이 끝났고요. 실제로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한테 더블 X를 준 군과 안 준 군을 해봤더니 항암 효과가 4배 올라갔다는 임상이 확인이 끝났어요. 드셔야겠죠. 요즘에 항산화가 대세고 120세까지 쭈글쭈글한 것보다는 예쁘게 늙으시는 거 너무 중요하죠. 웰 에이징 시대니까. 그리고 뭐 천연이냐 합성이냐는 이걸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이제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팀 뉴트리아에서 저희는 정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제품으로 후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뉴트리아를 먹고 경기에 임했고 이번에 역대 최고의 메달을 땄죠.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저는 뉴트리아트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GMO. 진짜 이거 너무너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GMO를 식물학자는 식물 에이즈라고 불러요. 에이즈는 뭐죠? 서로 섞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섞여서 생긴 이상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건 더해요.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식물과 동물이 배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하냐면 옥수수에 주사를 놓는데 해충에 강한 세균 유전자를 주세요. 이건 동물이죠. 동물성이죠. 또 우리가 먹는 대두, 콩 거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100% 제초제 죽지 않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특히 딸기하고 토마토를 안 사요. 그다음부터 제가 안 사는데 정말 상품성이 좀 큼직하고 단단한 그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넙치 유전자가 들어가요. 내 안에 넙치 있다죠. 왜냐하면 상품성이 좋아지거든요. 병충해 엄청 강해요. 얘는 동물이니까, 반은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몬산토라는 이 회사 한번 찾아보시면 다큐도 있는데 다 인터뷰 거부하고요. 굉장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옥수수를 매개체로 해서 진짜 온갖 진짜 희한한 실험을 다 해서 마트에서 엄마가 장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에 실린 거고 사람한테 실험을 할 수 없고 사람은 또 오래 수명도 길고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변형은 안 되는데 세포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쥐를 항상 불쌍한 쥐를 실험을 해봤더니 이 GMO를 먹였더니 이렇게 알 수 없는 혹에 덕지덕지 달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괜찮을까요? 언제 아프냐 게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항산 이런 식품 관리 하셔야 되고 또 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까 DNA 손상을 복구시키는 것 DNA 뭐죠? 더블 X 말씀드렸잖아요. 더블 X만큼은 땡빛을 내서라도 드셔라. 저는 항상 그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의식 있는 분들이 이런 시위를 아무리 한다 해도 법이 바뀌는 건 진짜 요원하죠. 언제 바뀔지 모르고요. 표시해라고 하는데 한국은 전혀 표시 안 해도 되는 아주 국가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제 이종사촌이 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궁금해하고 물어보면 라벨을 막 찍어보는데 0.5를 넣어도 그 0.5 넣었다고 표기를 해요. 걔네들은. 근데 저희는 100%를 넣어도 그걸 표기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혜의 자연에서 얻은 이 비타민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거든요. 그리고 GMP. 이건 뭐냐면은 정말 제약회사를 뛰어넘는 품질 수준을 가졌을 때 받는 거고, 이제 굿 매니팩처링, 프로덕트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든, 어떤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게 바로 더블엑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제품.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점점 진화해서, 연령대별로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오다가, 지금 이제 마이팩이라는 커스터마이즈 이제 된 걸로 점점 오고 있죠. 실제로 제가 지지난주에 분당에 이제 갔다가 이 마이팩을 하나 해왔어요. 간 김에.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항상 조용히 이제 20만 PB 정도씩을 항상 찐 하는 우리 큰 언니, 동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반 한 팩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팩 이름도 내가 지을 수 있고 조제도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A를 몇 알 넣어주세요. 비타민 B는 몇 알 넣어주세요. 이게 다 제 요구대로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방에서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너만을 위한 희망 비타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지을 수 있어요.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넣어가지고 이제 줄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지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내한테 올 이제 질병들 그런 걸 예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진화된 그런 건강 기술, 이제 건강
관리 기법이죠. 이제 두 번째 브랜드는 아티스트리예요. 다 쓰고 계시죠. 굉장히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이게 예전 뉴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진이 높게 남는 제품군이 뭔지 아세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고가 전략을 해가지고 굉장히 뻥튀기거든요. 제품값을. 그래서 선진국 8개국 백화점 화장품 소비자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항상 단연 최고. 우리 아웃도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엄청 비싸집니다. 공 하나 더 붙이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아시는 갈색병 다 아시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6,300원짜리였어요. 예. 근데 이거를 24배의 가격을 주고 바르시고, 랑콤 아이크림도 11배의 가격을 주고 바르시고. 진짜 소비자가 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아티스트리는 반면에 정말 아까 보여드린 뉴트리언트 그 원료를 통해서 정말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자연 화장품이었고요. 그 기능, 이제 점점점 지나서 이제 60년이 다 돼가고 있는, 정말 역사가 깊은 브랜드가 됐으면서 전 세계 탑5 브랜드에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코스메틱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연예인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부산국제영화제를 2012년부터 계속 10여 년간 지금 저희가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좀 있으면 열리죠? 10월에. 그래서 보시면 연예인들만 보이시면 일반 소비자 여기 밑에 이 연예인들이 레드카펫 걸어는 여기에 아티스트리가 보이시면 이제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인 화장품.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게디뷰티라는 그런 케이블 같은 걸 봤더니 황신혜 씨도 저희 걸 쓰고 있고 이한희 씨도 이걸 저희 걸 애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필품이 아니라 생존품 공기청정기인데요.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2070년 정도가 되면 전 세계인의 2분 중에 1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실 거래요. 그게 정확한 얘기아니고요. 저희 딸이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평소에 대화 쪽에 많이 했더니 저희 딸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쓱 지나쳐서 사진을 못 찍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의 비슷한 말을 했어요. 2060년 정도 되면 대한민국 사람의 40%가 폐암으로 죽을 거라고 돼 있었대요. 그 홍보 뭐 이런 거에 다시 보면 찍어다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이 폐는요 한순간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숨을 참으실 수 있나요? 물은 안 드실 수 있는데 숨을 참으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계속 숨을 쉬셔야 되는데 어떤 숨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뭘 걸을 수 있느냐. 저희는 이제 가정용인데 굉장히 높은 H14등급이고요. 참고로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폐암이셨는데 그분이 진짜 삼성 청정기를 놔두고 이제 스위스에서 공수했던 어떤 모 브랜드가 H13등급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가격은 저희 거의 2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가가 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놀라운데 바로 이거죠. 코로나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저희는 다 거르고 있었다는 거. 이 이전 모델부터. 참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정말 뭐 만약에 이건 오염물질이다라고 지구상에 어떤 게 뭐가 나오면 그건 이미 다 거르고 있는 진짜 너무 신통방통한 청정기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방방곡곡. 방마다 놓으라고. 그럼 사람들이 되게 놀라세요. 이 비싼 걸 어떻게 방마다 놓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방마다 이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에어컨 되게 비싸요. 심지어 이분 설치비 하면 이분 출장비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희는 그냥 갖다 놓고 코드만 꽂으면 되고 전기세도 안 나와요. 에어컨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1년 중에 진짜 한두 달 정도 틀까 말까인데 저희는 이건 1년 365일 숨을 쉬잖아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돈일까? 그래서 이건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오른쪽은 왼쪽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놀라시는 거. 이런 것들도 저희의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번에 출시된 이스프링 정말 시대가 새로워지는 만큼 오염물질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진짜 제일 충격받은 거 이거 때문에 다 놀라셨죠? 저도 너무 놀랐고 한 달 정도면 칫솔 하나를 다 먹는데요. 그리고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동물이 막 진짜 여기저기 찢겨서 막 올라오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낙추나 이런 사진에서. 진짜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했냐면 2050년 정도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고기를 정말 그때는 먹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미운 게 생수 드시는 분들. 정말 편리해서 이렇게 휙 버리시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인도인데 우리가 조금 잘 사는 나라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의 터전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도 될 권리가 저희한테 있을까요? 정말 저는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구는 공유하는 거거든요. 진짜 편리하다고 하다 보면, 근데 저희 이스프링을 놓으시면 1년에 2리터 정도에 2,500개를 절약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통이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대물림되고. 아래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도관성 녹 정도만 생각을 했었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 이제 202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넥스트 미세 플라스틱은 또 뭐가 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과부하 화물과 잔류약품이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강에서 이제 약물 칵테일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약끼리는 충돌돼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약들이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변으로, 땀으로, 침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럼 그걸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정수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과 성능 검증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이 과부하화물 불멸에 이제 정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도 다 추가돼서 다 걸른다. 그리고 진짜 박테리아, 미생물도 너무 이제 진화하고 똑똑해졌죠.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 포낭을 딱 싸고 있다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안 죽다가 이제 그걸 통과하면 바로 들어서 사람 몸이 따뜻하고 이제 온도가 맞춰지면 탁 터지면서 그때 활동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저희가 박멸을 하는 UVC 램프가 이번에 새로 장착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140가지 정도 걸렸는데 이제 추가로 진짜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추가로 이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 플러스라는 숫자 보이시죠? 앞으로 아메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더 걸러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런데 기준이 없을 뿐이에요. 기준이 생기면 저희 거는 이미 거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메이 홈, 아메이 퀸, 이제 퀸 TI가 또 나왔고, 저희 기존에는 304였는데 316 TI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TI인데, 여러분 셀마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304, 316 TI, 솔직히 요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 소재 하나 때문에 10배 이상을 받았던 브랜드인데, 이제는 저희가 동일해졌습니다. 소재가. 그런데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덕션도 낮아졌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고, 이제 스티몰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도 좋고, 스티몰이 있는 뚜껑과 없는 뚜껑도 호환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리의 요자도 몰랐었는데, 이제 요리가 척척채는, 반찬은 잘 못하는데 요리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메이 홈 같은 경우는 진짜 아메이 최초, 아까 두 분이 창업하실 때 에롯이라는 세제 하나로 창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00% 리사이클링이 되는 이런 통까지도, 그리고 이런 이제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 시대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의 세이프 초이스라는 라벨이 이제 EPA 그래서 좀 더 진화한 마크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다 달려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세이프 초이스를 더 넘는 자체 기준이 있어요. 바이오 퀘스트 포뮬러라는 생분해돼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거품이 나면은 그게 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녹조나 적조를 일으켜서 이제 해양동물을 죽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생분해가 돼서 다시 맑은 물로 돌아오는 게 저희의 특허예요. 바이오 퀘스트 기술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퍼실로 유명한 그거를 만드는 독일 공장이고, 이거는 아메이에서 에로시를 비롯한 모든 샴푸 이런 걸 다 생산하는 공장인데 차이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365일 매연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희는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구두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오페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 1급수가 옆에 흐른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죠. 그리고 진짜 미세 플라스틱 지금 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에서 빨래를 하면은 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까요? 합성 섬유 저희 옷은 다 합성 섬유인 거 아시죠? 천연부도 이제 합성 섬유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나간대요. 여러분들이 세탁하실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도 엄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굉장히 세탁할 때도 그렇게. 그래서 아메이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획득을 했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안전하기만 하면 뭐예요? 잘 빨려야 되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제거가 되면서 친환경이니까. 그래서 이걸 뒷받침해준 게 바로 이제 창업자가 쓰신 책이에요.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건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또 지구는 잠깐 빌려 쓰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돌려야 되는 대상이고 인간과 자연을 착취해서 얻은 2인 3된 얘기 아니다. 이제 너무 저는 이 구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감동하시는 분하고 같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퍼스널 케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씻고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강 청결은 물론 이제 구강 건강까지 세균까지 없애주는 거, 그다음에 이쪽도 이 피부에도 미생물이 같이 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케어해주는 제품. 바디버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체내에 유입되어 쌓이는 유해 화학물의 총량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음식을 통해 호흡을 통해 피부를 통해 들어와요. 특히 유해물질 흡수 경로가 딱 3가지인데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입으로 들어오는 거, 경기도독, 우리 옥시 사태 때문에 아시죠?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 마지막이 경피 흡수인데 놀라운 사실은 피부로 스미는 독은 작은 양이 들어오지만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대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이 경피독은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거죠. 흡수되는 정도를 보시면 특히 팔 안쪽 기준으로 이제 1로 했을 때 생식기는 42배. 여러분 후화 열심히 잘 쓰셔야 돼요. 거기 다른 걸로 닦지 마시고 세정 꼭 후화로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경피독이 이렇게나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이제 MBC에서 나왔는데 유방암 세포를 떼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99%가 파라벤. 이 파라벤은 대표적으로 화장품 성분이거든요. 다른 회사에 넣는 거죠. 저희는 파라벤 넣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다. 화장품도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샴푸, 화장품 이런 거에 들어가거든요. 파라벤이. 그래서 이렇게 MIT 이게 뭔지 기억나시죠? 옥시 사태 때 폐를 섬유화해서 사람을 죽였던 물질인데 이게 치약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경고를 했는데 아모레 퍼시픽이 작은 회사인가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원래 펀드 몰랐대요. 모르면 이제 넘어가는 건가요? 난 몰랐는데요 하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몰랐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우리나라는 참 법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쓰는 것들이 지구를 살리는 제품이지 나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소비자가 좀 인식을 하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포원 프로젝트. 원포원은 뭐냐면 98년도에 뭐가 있었죠? 저희가 IMF 외환위기가 있었죠. 그때 막 국산해요 하면서 미제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많았을 때 아메이도 고심을 했죠. 어떻게 이걸 타개를 할까 했을 때 상생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우수한 미국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제품, 우수한 우리 제품 하나 1대1 대응으로 해서 원포원이 그런 뜻이잖아요. 1대1 해가지고 대응으로 해서 출시해서 우리가 팔아줄게. 정말 품질에만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런 거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우수 중소기업 업체 제품의 이제 판로를 다 찾아준 그런 프로젝트예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원칙을 갖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지금 우리 사랑을 받으면서 팔고 있죠. 정말 재질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료수, 그다음에 뭐 장류, 그죠? 뭐 휴지 이런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이는 그러면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아메이 어떻게 돈을 줘요? 아메이는 포인트가 모든 제품에 붙어 있어요. 이 포인트를 모으는 일인데 옆에 보이시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모았을 때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룰이에요. 나 혼자 아까 20만 포인트는 아까 30만 원 정도 아까 혼자 바꿔서 보여드렸죠. 이랬을 때 나 혼자 썼을 때 이 정도를 받지만 내가 두 친구한테 알렸을 때는 24,000원. 나한테 이걸 알려주신 스폰서랑 같이 썼을 때 보시면 이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수입이 역전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S와 나를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누가 많이 벌게 될까? 누가 많이 벌어야 되나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단계라는 건 보면 위에서부터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스폰서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아메이 그렇지 않아요. 맨 아래서부터 빠지는 게 룰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얘 A, B가 1번으로 가입했다는 가정했을 때 내 밑에 있으나 혼자 가입했으나 똑같다는 거죠. 이래서 에디슨 마케팅 상을 받았거든요. 이 마케팅이.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수익성을 위해서 세 친구와 함께 나눠 써서 9%를 만들었을 때, 또 시간이 흘러서 15% 만들었을 때 이런 보상이 주어지고요. 15% 브론즈 빌더 정도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는 1000만 게임이에요. 1000만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와 함께 쓰는 애용자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SP, 이거 이제 12번 유지됐을 때 파운더스 PT인데, 파운더스 PT가 되면 이제 여행권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약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연금을 수여하시는 분, 평생,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파운더스 PT를 3분 도와서 그럼 만드시면 이분은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면서 이제 1억 원 정도의 자산 소득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이런 파운더스 PT를 6분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거의 이제 2억 정도의 연금 수익. 솔직히 소비를 바꿔서 벌 수 있는 금액치고는 너무 크다는 생각 안 드세요? 시작은 솔직히 내가 그냥 브랜드 바꾼 거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세세하게 보시면 그냥 브랜드를 다 바꾸신 분들의 합이에요. 그냥 내가 그 소소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노력이 시간이 흘러서 누적이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수입의 역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두 분을 도운 사람은 사파이어, 내 밑에 있는 분이 3분을 더 도우면 더 빨리 큰 돈을 벌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분이 더 열심히 하시면 다이아몬드로 가서 더 큰 돈을 벌고, 얼마든지 수입이 역전이 되는 윈윈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P는 무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생필품을 어디서 구독하는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메는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품목은 바꿔도 되는데, 다른 마트에서 쓰시던 거에 일부 품목을 아메이로 쓰셔서 10만 원 이상만 매달 쓰시면 2년간 추가로 별도의 캐시백과 별도로 27만 5천 원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서 쓸 수 있고, 이 아래층에서 쓰시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여기는 딱 2,400 포인트를 주지만 저희는 실제로 2년을 똑같이 썼다 가정했을 때 저희는 51만 5천 원이라는 돈으로 받는다는 거.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심결에한 소비로 정말 많은 회사가 부자가 됐어요. 결국은 이분들은 뭘 했냐면 어떤 플랫폼을 깔아놓고 쓸 사람과 만든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역할, 이걸 하는데, 이러면 다들 그러시죠. 나 이런 거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뉴트라이트 창업자 칼 레모그 박사님 아드신 샘 레모그 박사님이 이제 인터뷰하신 건데, 못 판다고 했던 아줌마, 못 판다고 하는 건 아줌마들이잖아요. 근데 사장도 못 팔았는데, 그걸 개발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장이 아무리 브리핑을 해도 못 팔았는데, 그걸 먹어보고 써본 동네 할머니는 하루 만에 다 팔더래요. 이게 구전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품만 제대로 쓰고 계시면 구전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맛있는 레스토랑을 안다, 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봤다, 저절로 구전하지 않으세요? 뭐 돈을 줘서 구전하시나요? 자연스럽게 그만큼 아메이는 제품 품질에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택시, 우버, 에어비앤비 정말 많지만 이 사람들만 이런 걸 하라는 법이 있나는 거죠. 저기 ABO 번호가 있으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에어비앤비 홍보 뭐라 해야 되죠? 직원이 돼가지고 이걸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ABO한테 내 친구들이 치약 쓰게 하는 게 더 쉽지 않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저게 훨씬 쉽다는 거. 그리고 월마트는 왜 아마존에게 졌나? 여기는 물건을 잘 팔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쓸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은 보도셰프의 돈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다리가 2개고 돈은 다리가 4개래요. 그래서 결국 절대 따라가서는 돈을 쫓아서는 돈을 벌 수 없대요. 돈이 막 밀려올 때 빨리빨리 막 걸어올 거 아니에요. 다리가 4개니까 그 길목에 이렇게 그물을 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잡을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방식이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은 저희 같은 일은 AI가 할 수 없고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전망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스캘프도 얘기해 주셨지만 AI 그 로봇은 머리가 빠지지 않아요. AI는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걱정할 일도 없고요. 주름 때문에 막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와도 이 일은 대체 불가하다라고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지렛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지렛대는 힘을 줘서 무거운 물질을 편하게 드는 거거든요.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바로 이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긴 지렛대를 올리는 그 버팀목만 주면 지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가 없는 일을 하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약간 기울어진 축구장이 보이실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어디에서 뛰실래요? 벌써 승패가 보이시죠? 위에서 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5%는 아래에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위에 있고. 이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게임으로. 결국은 이 레버리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레버리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게 레버리지예요. 혹시 여기에 혼자 있지 않고 내 파트너와 같이 있다? 굉장히 이제 시간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일도 최고 선택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큰 물동을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빠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물동이를 조금 작게 나르면서 계속 수도관을 깔면 나중에는 물만 틀면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는 이런 거를 지금 구축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거는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단한 기업들은 이런 회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가지면 안 될까요? 나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준 게 바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아미라는 회사라는 거 파트너십으로 일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품을 일단 빨리 써보시고요. 다른 마트 쓰시는 걸 잠깐 멈추시고 써본 제품 경험과 정보만 그냥 전달하시면 돼요. 솔직하게 가감 없이 느낀 대로 또 정보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밑에 보이시면 가난은 뭐가 만든다고요? 소비가 만든다고 했어요. 저축을 하면 평균은 간대요. 그런데 부자는 투자를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존의 20세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를 잠깐 그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투잡 쓰리잡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걸 하나를 다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맹보다 무서운 게 경제 문맹. 이거 정말 좋은 문구죠. 사는 게 다르면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자들은 어떤 걸 사나 봤더니 이런 것들을 산대요. 아이고. 경험, 여행, 시간, 선물, 스토리. 다 아메이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품 가방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정말 이스프링이 정말 좋은지 그런 경험도 사시고 또 열심히 하면 여행도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파트너한테 이 설명을 해서 같이 뛴다면 난 시간을 번 거예요. 내 24시간이 48시간 늘어나 있는 거예요. 이미 레버리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찹쌀파이도 나누고 또 샘플 받은 것은 나누고 저희는 선물 참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서 느낀 감동과 여기서 배운 정보의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다라는 거죠. 저희도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요. 돌아가셨지만 가장 이제 위대한 미래학자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시장 근원은 그대로 무너질 거다. 그 자리를 다 네트워크가 대체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거에 적합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매일매일 임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가진 자가 될 것인지 속한 자가 될 것인지 그것만 오늘 결정하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표고요. 사람을 얻는 지혜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이 문구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귀는 진실의 쪽문이자 거짓의 쪽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로 듣는 건 진실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는 뜻이에요. 카더라 통신 아시죠? 말 그대로.
암에 했다 망했대더라. 암에 비싸다더라. 암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믿지 마세요. 그건 거의 정보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대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래요. 여기 오신 분,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암의 사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봤을 때 확신을 갖고 믿거든요. 믿음이 생겨야만 다리가 움직이겠죠. 입이 열리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이런 자리를 빠지지 않고 오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